안녕하세요. 별다리 연구소의 크리스티안 모르고스입니다. 오늘 저와 함께 재밌게 이야기를 나눌 각 나라 대표 소개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일본에서 온 오기입니다. 안녕하세요. 영국에서 온 피터입니다. 안녕하세요. 독일에서 온 이라이다입니다. 이거 지금 영상 보시는 분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준비한 주제는 바로 주거 문화인데요. 전 세계적으로 재택근무가 좀 늘고 집에 있는 시간이 계속 늘어나고 있다 보니까 저도 느꼈었어요. 근데 집에 좀 신경 써줘야겠다. 집에 대한 이제 중요성을 좀 느끼게 됐었던 것 같아요. 각 나라 기후나 환경에 따라 저 주거 문화도 달라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관련해서 오늘의 전문가 남기범 교수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서울시립대학교 도시사회학과에 있는 남기범입니다.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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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멕시코에 이런 말이 있는데 Mi casa es tu casa. 내 집은 너의 집이다. 들어봤어요. My house is your house. 진짜예요? 진짜 가도 돼요? 그러니까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거야? 크리스티안 씨 이렇게 계약 아니야 잠깐만 계약으로는 내 집인데 근데 이제 멕시코 사람이 청이 많다 보니까 정이. 약간 너는 언제나 네, 환영해 환영한다. 환영해 진짜. 줄게 그 말을 듣고 친차로 생각하는 멕시코 사람도 많아요. 사촌 갑자기 이제 가방을 들고 와가지고 뭐 그런 경우가 생길 수도 있어요. 네. 혹시 각 나라의 약간 집 관련 어떤 명언이나 그런 속담이 있을까요? 영국에는 An Englishman's house is his castle. 라고 해서 영국인의 집은 그의 성이다. 그래서 자기 집 안에 마음대로 해도 된다. 약간 그런 인식이 돼 있어요. 그래서 자기 집 사는 거가 올바른 삶의 방식이라고 생각하고 월세로 살면 마음대로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그거 약간 배경인 것 같아요. 사고 싶은 그 욕구요. 캐슬이라고 할 때마다 왜 롯데 캐슬? 이게 이게 어쩔 수 없나 봐요. 이게. 독일에도 이제 독일의 칩이 이제 동굴이다라는 뜻이 있는데 그것도 이제 독일 사람도 되게 이렇게 칩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주고 칩 볼 때 나의 이제 개인 건강 이렇게 생각해주고 되게 좋아하거든요. 일본도 또 이제 단독주택이 많다 보니까 이 집에 대한 로망, 그러니까 꿈이라고도 하죠. 그래서 일본은 마이홈이라고 해요. 광고에서 마이홈 하면은 나도 언젠가는 My home. 내 마이홈, 마이홈이 갖고 싶다. 이제 한국에서 우리 집 있잖아. 우리. 한국 멕시코는 누구나 다 누구네 집. 우리 칩. 한국은 제일 떠오르는 게 집 떠나면 고생이다. 가족을 떠나 울타리를 떠나면 고생이라는 뜻이 있지만은 어쨌든 집이라는 물리적인 시설도 힐링과 편안함을 주는 거잖아요. 그죠? 우리 집나자라는 건너가 있는데 집에서 나간 자식들이라고. 굉장히 고생이에요. 고생이에요. 일단 주거 문화 하니까 각 나라의 집은 어떻게 생기는지 좀 궁금하거든요. 일단 멕시코 집은 간단하게 설명드리자면 보통 부엌이랑 거실이 완벽히 분리돼 있어요. 그리고 2층 집이 많고 대가족 문화여서 그런지 좀 집이 좀 큰 편이에요. 멕시코에서는 아직까지. 다른 나라의 집 모습은 어때요? 일본을 대표하는 집을 소개하자면 짱구나 도라에몽 집이나 그런 집을 아마 상상하실 거예요. 근데 맞는 것 같아요. 단독주택이 많고 목조로 되어 있고 그 일본은 습기가 많아가지고 이 습기를 어떻게 대처할까를 생각하다가 옛날부터 나무를 사용했어요. 나무로 만들면 일단 좋은 점도 있고 나쁜 점도 있는데 이제 좋은 점부터 말하자면 확실히 그 아늑한 느낌이 들고 나무의 그 소리 같은 것도 들리고 맞아. 그런 게 되게 좋은데 사실 나쁜 점이 꽤 많아요. 잘못하면은 제 집 같은 경우도 조금 약간 허술하게 공사를 했어요. 네. 틈 바람이 장난 아니에요. 그래서 안 그래도 일본이 겨울이 추운데 지방까지 되게 추워가지고 진짜 이거. 패딩 입고 지냈다니까요. 집에서? 집 안에서? 그리고 방음이 하나도 안 되니까 일단 예. 제가 자고 있는데 옆에서 부모님들이 선적이 방음 안 어쩌고 막 이런 거 다 되니까. 들려. 그리고 저는 피아노 배웠었거든요. 그래서 피아노 있는데 아니 이게 옆방에 들릴 정도가 아니라 그냥 건너편까지 다 들려. 진짜. 그리고 일본은 그 남북으로 길어가지고 북계도 완전 위쪽은 아주 추워요. 근데 반대로 완전 남쪽 오키나와 쪽 가면은 완전히 더워가지고 방 구조가 전혀 달라요. 집 구조. 진짜? 우리는 좀 더 달라요. 독일은 약간 기후 영향을 받는 것보다는 전쟁 전이랑 이후로 되게 나누거든요. 1948년에 있는 집들이 알트바우이라고 하거든요. 너이하우스는 이제 전쟁 이후로 만드는 집들이거든요. 아우트하우스는 전장이 되게 높거든요. 그리고 너이하우스들은 이제 좀 더 안에는 좀 넓어요. 근데 우리는 이제 알트하우스 사는 거는 좀 불편한 점이 여름에 너무 덥고
그리고 겨울에 너무 추워요. 그래서 이제 지금은 이런 집들도 많이 없었지만 밖에적으로 되게 예뻐요. 약간 아 이거 독일의 옛날 모습이구나 네. 그렇게 보여주고 그렇게 하거든요. 영국도 독일이랑 비슷한 게 약간 옛날 집들이 많이 있어요. 영국은 또 여왕하고 왕 역사가 길잖아요. 네. 그래서 그때 왕 아니면 여왕 있을 때 그 이름을 따요. 그래서 빅토리안 집이면 빅토리아 여왕이 있을 때, 뭐 200년 전 집. 습기도 많고 비도 자주 오잖아요. 런던 같은 경우. 그래서 일본랑 조금 달라요. 근데 그 지붕 타일로 다 돼 있고 나무보다 벽돌이 더 좋다고 생각하고요. 하고 또 햇빛 쨍쨍한 날 많지 않아요. 영국은 조금 우래요, 솔직히. 맨날 그래서 그렇겠다. 햇빛 조금만 와도 사람들 다 벌게 벗고 막 난리 나요. 근데 또 그 집의 특징, 그래서 뒷마당에 유리로 돼 있는 컨서버트리라고 그래요. 약간 그린하우스처럼. 그래서 사람들 저기서 햇빛 막 쬐는 거예요, 엄청나게. 하고 또 베이 윈도우라는 게 집에서 살짝 이렇게 튀어나오는 창인데 옆쪽으로 유리, 앞쪽으로 유리. 그래서 햇빛 진짜 많이 들어와요. 그것도 인기 참 많아요. 근데 교수님 들어보니까 이렇게 일본도 그렇고 영국도 그렇고 습기가 많은데 근데 다르게 만드네요. 집에는 그런 이유가 전통적으로 서양은 속조 문화고요. 동양은 목조 문화입니다. 그래서 서양은 수천 년 전의 건축물이 지금도 남아 있고, 동양은 대부분의 경우 불타가지고 새로 짓고 새로 짓고 새로 짓는 게 많습니다. 근데 이제 한국에서 요즘 가장 인기 있는 거 아무래도 띵동띵동 따라라 따라라 아파트죠, 그렇죠? 뭐예요 그게? 뭐예요? 그 노래 몰라? 으쌰라 으쌰. 노래방 많이 어디서 알아 그런 거를? 한국의 주택 중에 빌라라든가 다세대 주택이라든가 오피스텔까지 합치면은 한국 사람들은 공동주택의 70% 이상이 산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한국 아파트 다 밖으로 보면 다 똑같이 생겼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약간 제가 어디로 가야 되는지 잘 모르고 약간 다 똑같이 생겨가지고 그게 상당히 비판도 많이 받고 또 이제 프랑스의 졸레조란 학자가 아파트 공화국이다 이제 그런 얘기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이렇게 비슷하게 생긴 이유는 뭘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이제 가장 큰 이유는 판매가 쉽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네. 무슨 말씀이냐면은 요즘 같은 거 보면은 실제 집을 안 보고 사는 사람도 꽤 있습니다. 왜? 안 봐도 아파트는 이럴 거라는 거는 충분히 인터넷만 봐도 다 나와 있고 특별한 차이가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정형화죠. 솔직히 집이라는 거는 뭐 이제 쉬는 곳이기도 하지만 나를 보호해주는 그런 곳이기도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멕시코는 지진 같은 것도 나는데 그래서 아예 그 지진을 버티기 위해서 애초부터 이제 건물을 만들었을 때 이제 그걸 고민을 하거든요. 일본도 혹시 비슷한? 네 맞아요. 일본도 그 지진이 있는 걸 전제하에 만들죠. 그래서 법도 좀 엄격하게 되어 있고 그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도망갈지가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일본 베란다는 자기 스페이스가 아니에요. 누구 거예요? 그럼? 공용 스페이스예요. 이 법적으로 봤을 때 그 베란다 같은 곳에 네. 옆집이랑 그냥 벽으로 만들지 않고 부술 수 있는 칸막처럼 되어 있어요. 근데 범죄자가 있으면 그냥 쉽게 이렇게 부시고 뭐 들어올 수 있긴. 그럴 것 같긴 하죠. 유럽처럼 우리는 유럽에는 안 되죠. 이런 생각을 하고. 유럽 유럽에 안 있으면은 돼요, 안 돼요. 예. 그 궁금한 거 있는데 여러분들 나라에서는 도어락이 쓰나요? 안 써요. 저랑 안 써. 키, 안 키. 써요? 열쇠. 아 진짜요? 한국만 그런가요? 약간 저 너무 놀랐거든요. 한국 와서 도어락 쓰는 거 처음이었어요. 맞아, 살면서. 저도 약간 독일에서는 무조건 키 쓰거든요. 복사하기가 독일에서 법적으로 안 되더라고요. 이거 금지예요. 가족에 4명이거든요. 그러면 열쇠 다 바뀌잖아요. 이거 50만 원이나 100만 원 정도 다 들었거든요. 와. 근데 이제 독일에서 그래서 키 다시 만들 수 있는 키 보험 같은 거 있거든요. 그건 독일에서 그 열쇠 복사해주는 그 사람이 인기 많겠네요. 그러면. 엄청 인기 그러게요. 많았어요. 왜냐면 거기서만 할 수 있고 법적으로 되게 안전적 약간적인 직업이거든요. 열쇠 진짜 짜증나지 않아요? 너무 짜증나죠? 일본에 있을 때 맨날 없어. 집에 나갈 때 잠가야 되는데 맞아. 없어. 이렇게 그래서 어디 막, 있는지. 어디 맞아. 볼록 설치하세요. 그러니까 노락이죠. 근데 노락의 문제도 있어요. 어떤 저 거요? 한국에 와서 감기 때 아파가지고 누워 있었는데 막 미국 친구가 삐삐삐삐 하면서 들어왔어요. 어떻게? 그리고 막 감기에는 맥도날드가 좋다 이러면서 막 들어왔거든요. 와. 근데 그래서- 어떻게 외웠어요?
아니 맨날 같이 있어서 제가 숨겼다고 했는데 그 친구 눈치 빠르구나. 네. 멕시코도 근데 우리는 열쇠 똑같이 무조건 열쇠죠. 열쇠 쓰는데 그쵸. 그래서 멕시코에서 가장 많이 약간 흔하게 주는 선물 중에 하나는 열쇠 키, 그치. 키, 아. 길. 열쇠 안 쓰진 지 얼마. 쓴 적이 있나요? 안 혹시 쓴 지가 살면서? 오래됐습니다. 아 썼어요. 혹시? 예, 아야? 예전에는 다 이제 키를 썼죠. 근데 독일은 정말 비싸네요. 네. 한국이 도락을 상당히 초기에 개발을 했고 지금은 이제 세계 1위이긴 해요. 근데 정말 편하거든요. 그게 하는 게 아까 비밀번호가 유출될 뭐 그런 우려는 있어도 사실 요즘에는 새로운 게 많이 나옵니다. 얼굴을 보여주거나 오 진짜? 손바닥. 그 영화에서만 봤는데. 그러니까. 경찰들이 하는 거 아니에요? 저 이제 한국에 왔을 때 놀랐던 것 중에 하나는 집값이 너무 비싸더라고요. 아 그렇죠. 요즘은 진짜 그쵸, 다들 그쵸. 이 얘기밖에 그렇죠. 안 이 얘기밖에 안 하더라고요. 하죠. 많이 네. 비싼데 영국도 만만치 않아요? 2008년 한국 왔을 때 그때 집값은 런던하고 서울 비교했을 때 서울이 너무 쌌어요, 솔직히. 그래서 진짜? 좀 괜찮다. 2008년? 근데 안 쌌어요. 그 진짜 바보였어요. 저는 한 6, 7번, 10년 동안. 근데 신기한 게 돈이 비싸지고 더 좁은 데로 가요. 같은 돈으로. 아 진짜요? 같은 돈으로 더 좁은 데 저도 기분 얼마나 상해요. 런던은 원래 진짜 세계 거의 1위 수준으로 비싸요. 특히 시내 쪽, 뭐 그쵸. 버킹엄 궁정 그쪽, 뭐 첼시, 켄징턴. 야. 근데 요즘 서울 만만치 않아요. 런던 평균 집값 52만 파운드, 한 8억 조금 넘어요. 평균 빌라 같은 거 다 합하면. 근데 영국 사람들 버는 돈은 그만큼 올라가지 않았죠. 그게 문제예요. 한 3만 1천 파운드가 영국 평균 월급. 근데 런던 기준은 조금 더 높아요. 한 푼도 다른데 음식도 살 수 없어요. 그러면 집 살 수 있죠. 그래서 20년이요? 와. 실제로 불가능하죠. 일본도 도쿄는 만만치 않아요. 사람이 엄청 너무 많으니까. 많으니까 이제 단위 아주 좁고 이제 거의 전쟁이거든요. 그래서 비싼 데는 거의 40억 정도로 45? 나왔어요. 근데 그거는 완전 부자겠죠. 네, 근데 보통 한 뭐 2억에서 한 3억 정도를 네. 정말 싼 거고 도쿄의 평균 연봉을 한번 찾아봤는데 한 447만 엔 그러니까 한 4,500만 원 정도라고 하는데 사실은 그 연봉이 일본은 안 올라갔었거든요. 지금까지. 그래서 이것만으로 이 집을 그냥 살려고 하면은 사실 좀 힘들죠. 고향은 어때요? 그 나가사키. 도쿄랑 비교하면은 같은 돈으로 엄청 넓은 집을 그러네요. 구할 수 있죠. 그렇죠. 그러면 집을 못 사는 거예요? 일본 사람들, 런던 사람들처럼. 못 사는 사람이 많아졌죠. 일본 사람은 빚을 이제 내요. 네. 뭐 대출 네, 뭐 그거를 하고. 주택로운라고 해가지고 뭐 예를 들어 35년간 매달 뭐 얼마씩 갚고 보너스 나오면 그거를 좀 추가로 받고. 그래서 저의 집도 최근에 끝났어요. 아 진짜요? 부모님 계속 내다가 몇 년 만에 끝난 거예요? 몇 년 만에 했지? 뭐 진짜 몇십 년을 했을 그쵸. 거예요. 네. 아. 그래서 보통 주택을 살 때 그 정도를 염두에 두고 내가 여기에 평생 살겠다. 아. 이런 마음을 먹어야 이제 할 수 있는데 특히 젊은 사람들은 그치. 월급이 또 그만큼 안 되니까 그러네요. 그쵸. 사실 점점 힘들어지고 있죠. 사실. 만약에 집을 샀으면 딱 한 번 사고 거기서 평생 사는 네. 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일본은 지진도 많기 때문에 아. 사실은 이 집을 갔다가 바로 없어질 수도 있는 그러네요. 어떻게 될지 모르죠. 네. 그래서 진짜 약간 거의 어떻게 안돼 안돼. 그냥 몇십 년 내가 갚는 돈만 계속 남는 거거든요. 그 보험이 보험, 없어요? 그치, 약간 보험. 지진 모험 있겠지 모험 않아? 있다고 해도 이따 그렇죠. 그래서 이제 어떤 기사에서는 도박이라고 하더라고요. 집을 네. 구하는 거를 아, 그렇죠. 갬블이라고. 독일도 요즘 만찬가지거든요. 약간 월급보다 월세가 또 엄청 빨리 약간 증가해서 집이 살 수가 없어요. 독일에서 이런 약간 국룰이 있는데 월급이 한 뭐 2,300유로면은 한 30%를 항상 이렇게 월세로 내는 거예요. 우리는 이거 30%도 아니고 40, 50%도 올라가거든요. 약간 월급의 50% 그냥 월세로 내면은 어떻게 살아남아요? 멕시코도 만만치 않더라고요 보니까. 네. 그 멕시코에서의 평균 월급은 한 90만 원 정도 되는데 그 이제 집값은 한 8천만 원 정도부터예요. 그러니까 다른 나라의 가격으로 비교하면은 당연히 싸지만 멕시코 사람들이 살고 있는 그 느낌으로 치면은 굉장히 큰 돈이죠. 그쵸. 또 서울도 만만치 않죠. 서울 서울? 여기 1등 아니에요, 서울이? 강남에 네. 네. 85제곱미터가 45억에 팔렸습니다. 45억에 팔렸습니다. 45? 45?
와. 그러니까 아주 비싼 콘도 같은 게 아니고 그러니까 그 집이 좀 비싸긴 해요. 네네. 조금? 조금? 서울의 아파트의 평균값이 거의 매달 나오는데요. 네. 12억입니다. 평균. 아까 8억이라고 아까 했죠? 말씀대로 아파트만. 근데 아파트. 영국은 그런 빌라 같은 거 합해서. 합해서. 한국에서 서울만 그 유난히 집값이 좀 비싼 이유가 좀 크게 얘기하면은 유럽은 중앙 집권의 경험도 있지만은 오랫동안 공국의 역사가 있습니다. 계공들이 다스리는 도시들이 연합체로서 국가를 만들기도 해서 지역에 대한 자부심이 강하고 어느 한 곳 수도로만 몰리는 게 이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런던과 파리는 좀 특이한 케이스이긴 하고요. 근데 아시아는 수천 년 동안 중앙 집권의 역사가 있어요. 그래서 대부분 수도로 몰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혹은 대부분 아시아 국가가 근데 서울은 특히 이제 그게 심하고요. 서울에 정보가 있고 일자리가 있고 자본이 있고 그렇죠. 인재가 있고 사실 이거는 아주 장기적으로는 안 좋은 거죠. 좀 균형 발전을 해야 되는데 맞아요. 사람들이 서울에 살고 싶어 하니까 서울의 집값은 더 올라가죠. 특히 일본은 젊은 사람들이 도시로 가는 현상이 있어요. 근데 한국도 뭐 서울에 많이 오는 것처럼. 그 서울 내에서도 또 강남이냐 강북이냐에 따라서 잘 그렇죠. 아시죠? 지역에 그러니까 서울과 부산만 보더라도 여러분이 주로 이제 많이 이용하시는 그 원룸 같은 경우도 2배, 3배 정도 이제 차이가 그죠. 한국의 주거 문화 특징으로 아파트를 이제 얘기를 했는데 한국처럼 대단지 아파트를 외국에서 뭐라고 불러요? 아파트라고 부르나요? 그렇죠. 영어에서 나왔죠. apartment. 아파트를 apartment. 줄여서. 일본에서는 아파트멘트라고 하면은 한 3층 정도고 아주 좀 낡은 그런 이미지예요. 약간 빌라 느낌 네. 정도 가깝네요. 일본에서는 그래서 아파트를 만션이라고 표현해요. 그러니까 만션은 만션은 엄청 엄청난 어마어마하잖아. 한국의 아파트라고 하면 보통 일본에서는 만션. 원래 사람들은 2층 집에 사니까 납작한 거는 1층이다. 그래서 아파트라고 잘 안 부르고 플랫라고 불러요. 근데 한국은 아파트는 좋은 거잖아요. 40m이고. 근데 영국에는 조금 저소득층 사람들이 많이 살아요. 왜냐하면 나라에서 social housing라는 프로젝트들이 있을 때 많은 집 빨리 지을 수 있는 것은 높은 건물이잖아요. 그래서 몇 년 맞네. 전에도 그 되게 안타까운 사건이 있었잖아요. 그랜펠 타워 그 화재가 있었고 뭐 70 몇 명이 사망했고 그래서 영국 사람들 선호하지 않아요. 좀 독일이랑 좀 달라요. 독일에서는 오히려 도시에 사니까 뭐 신천역처럼 사면은 거기 집이 제일 비싸거든요. 아파트와 유사한 게 많이 있는데 한국은 좀 다른 게 단지입니다. 일본도 보면은 그렇죠, 홀로 그렇죠. 아파트에 한국식으로 얘기하면 한 채 많으면 두 채. 네, 맞아요. 한국은 제가 사는 아파트만 하더라도 18동. 그러니까 와. 1,800세대니까 한 3,000명이 사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단지가 한 마을이에요. 한국이 만든 새로운 문화라고까지 얘기할 수는 있어요. 소득과 취향과 생활 패턴이 유사한 사람들이 한 마을에 살고 생활에 편리한 것들이 단지 안에서 해결을 합니다. 학원까지. 식당, 미장원. 한국 생활에서는 이제 필수가 아이들이 학원을 가야 돼요. 슬세권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슬리퍼를 신고 갈 수 있는 곳에서 편리한 시설들이 다 있다. 와 이거 너무 그걸 이제 근생이라고 얘기해요. 한국 근생 드라마의 생활에서. 특징이잖아요. 슬리퍼 신고. 아이고 드라마는 아니고 슬세권이라는 진짜 표현이 볼 수 있어요. 어디 가면 그러니까 그 사람들 그 건강에서 나오지 않겠네요. 그렇습니다. 그쵸? 그게 장점이자 단점입니다. 사회 경제적인 지위가 유사한 사람이 함께 사니까 동질감이 사는 건 좋은데 외부와는 차이를 두는 거나 차별을 하는 게 되는 거죠. 사실 그런 도시는 바람직한 도시는 아니거든요. 서로 섞이기도 하고 교류가 있어야 되는데 나는 내 단지 안에 성처럼 살 거야. 그런 마인드가 있는 거고요. 그게 있네요. 예. 네. 외국에서 집을 구매할 때 뭐 어떤 식으로 해요? 뭐 전세로 구매? 보통 그냥 구매를 하죠. 사실 전세라는 개념 너무 신기하지 않아요? 나 지금 전세. 일본에 없거든요. 어떻게 그 사람 믿고 다 맡길 수 있는지. 똑같죠. 약간 저도 한국 와서 전세라는 단어를 여기서 배웠어요. 저도 약간 뭔가 독일 사람인지 왠지 모르겠는데 약간 믿을 수 있나? 이 툴을 내가 나중에 진짜 돌려보겠나? 돌려볼 수 그런 있나? 것도 생각했고. 솔직히 독일에 살았을 때는
월세 내는 거에 대해서 아깝다는 생각이 들은 적이 있었어요? 그죠, 없었지. 없죠, 왜냐면 그죠? 이런 나도 생각이 없었으니까. 전에. 없었어. 근데 진짜 지금 없어요. 약간 전세 생각하면 만약 그런 여유가 있으면은 전세를 내지. 왜냐면 나중에 어쨌든 다시 받아들이니까. 얼마나 좋은데 돈도 아낄 수 있는데. 근데 우리는 독일에서는 일단 전세보다는 그 보증금 있잖아요. 그거도 또 약간 천만부터 무서운 생각하고 세 글자다. 시작하고 그러는데. 맞아. 독일에서는 보증금이 3개월 월세예요. 이거는 무조건 법으로 이렇게 서 있거든요. 한국에서 그 1,000만 원보다 그러니까 한국은 심각한데. 1,000이 기본이잖아. 처음부터. 죄송한데 이제 일본은 이 보증금이라는 제도 없다. 네. 그 보증금 어떻게 할 수 없냐 해가지고 한 200 정도까지. 됐어. 근데 또 신기한 건 뭐냐면 깎은 만큼 월세가 올라가. 근데 그거 맞아. 그거 말하고 싶었어. 이게 보증금 전세라는 높아지면 거는 좋아. 한국만의 특징인가요? 그렇긴 합니다. 그러니까 조선 말기에 일본과 영국과 다른 나라에 이제 문호를 개방을 하게 됩니다. 인천 쪽에서. 그러면서 외국인들이 거주할 수 있는 곳, 그걸 조차지라고 하거든요. 이 외국인들한테는 월세를 받기가 어렵고 말도 잘 안 통하니까 그냥 좀 돈 더 내고 갈 때 돌려줄게 하는 그게 시작점이라고 보통 얘기를 합니다. 그러다가 압축적인 성장기 60년대에 서울로 사람들이 몰려들잖아요. 네네. 그 사람들에게 개인들이 집을 주면서 전세가 아주 활발하게. 근데 그게 믿고 주는 게 아니고요. 이제 확실한 확실한 확정 일자를. 예, 확정 일자도 맞아요. 있고 물론 그것도 사기치는 사람도 있긴 합니다. 영국에는 당연히 전세도 없죠. 독일하고 일본처럼. 근데 조금 다양한 거 있어요. 뭐 쉐어링도 많이 하고 친구들이랑 그래서 방 하나만. 근데 그 리스홀드라는 거 있어요. 그 제도는 땅을 소유하는 사람 한 명 있고 그 위에 있는 건물을 다른 사람한테 파는 거예요. 근데 어떤 기간만 뭐 100년, 150년. 그래서 죽을 때보다 훨씬 더 오래 하는 거죠. 근데 그 기간이 만료됐을 때 다시 그 땅 소유자한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좀 복잡한 거. 그 땅 소유자가 어떤 사람한테 팔아요. 그 사람이 또 다른 사람한테 월세를 내요. 그래서 그 월세를 받고 돈 버는 거죠. 근데 땅 그 사람은 그냥 그 집값 올라가는 것만 보고 하는 거고. 또 요즘 조금 신기한 문화, 건물에 살지 않고 배에 사는 사람이 많아졌어요. 배? 네, 배? 영국의 canal boat라고 해서 되게 긴 옛날 배예요. 전기, 물 이런 거 다 해결해야 되잖아요. 그 여의도에 있는 오리배 생각하지 말고요. 그런 거 아니고. 못 살아. 가족이 어떻게. 엿까지 아니지만 부엌도 있고 침실도 따로 있고, 다 있고. 거실도 있고 전기도 있어요 그 안에. 네. 그래서 다 있을 거는 다 있어요. 중요하네. 캐널 보트 그 운하 시스템이 되게 잘 돼 있어요. 옛날 그 산업혁명 때문에 네. 2주마다 조금이라도 옮겨야 돼요. 면허증도 따야 되고요. 근데 그 면허증 따는 사람이 매해 조금씩 올라가요. 그 말은 더 많은 사람들이 집이 너무 비싸니까 차라리 배에서 살자. 그렇게까지 했어요. 그래서 강나라에서 정년들은 어떻게 생활을 하나요? 한국이랑 좀 다르게 약간 케인주의를 좀 중요하는 부분 그 좀 있는 것 같아요. 일찍 독립하는 편이에요? 어때요? 예, 엄청 약간 독일이랑 생각해보면 개인주의 나라라가지고 무조건 나가요. 약간 안 나가는 뭐 학생들도 있지만은 원래 독립하고 싶은 마음이 되게 커서 우리 쉐어하우스, Wohngemeinschaft, 외계이라고 하는데 친구들이랑 같이 사는 거 되게 재밌으니까 이렇게 다 합쳐서 이렇게 한 집으로 이사 가거나 뭐 기숙사 가거나 아니면 그냥 아예 뭐 혼자 스튜디오에서 살거나. 근데 무조건 뭐 20살 되면은 나가긴 해요. 되게 독립하는 거 좋아해서. 그리고 아까 쉐어하우스라고 하셨는데 일본도 지금 쉐어하우스 엄청 인기 많아요. 지금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냥 옛날부터 이게 아니고? 요즘 되게 많아졌어요. 인기가. 왜냐면은 테라스 하우스라는 TV 방송에서 방송이 있었는데 혹시 같이 아시나요? 이렇게 보는 네, 거예요? 같이 네. 살아가지고 그런 방송 때문에 어. 사람들이 인식이 좀 좋아진 거예요. 아, 좀 재밌겠다. 재밌어. 젊은 사람들은 특히 돈도 조락할 수 있고 네. 되게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으니까 쉐어하우스를 찾는 사람이 정말 많았어요. 신기하다. 맞아요. 제가 어릴 때부터 16살부터 아니면 18살부터 그냥 집에 나가고 싶은 애들이 대부분이었어요. 한국이랑 조금 다른 게 한국 부모들 아이가 떠날 때 좀 서운한 것 같아요. 영국 부모들 너무 좋아요. 빨리 나가. 빨리 나가. 너 때문에 돈 얼마나 썼고 나도 내 인생 살고 싶고. 아 그래요? 피터님의 개인 소감이 아니라 저도 빨리 나갔으면 좋겠는데 3학년이니까 조금 빠른 것 같아요. 내년쯤. 네, 4학년쯤. 조금 곤란한 게 그래서
대학생들 이제 독립했어요. 이제 한 2008년부터 그때 그 큰 financial crisis 있을 때부터 너무 힘든 거죠. 집값도 올라가고 뭐 일자리도 없으니까 꼬리 내리고 부모님 집한테 가서 죄송하지만 다시 들어와도 돼요? 뭐 거부하는 부모들도 분명히 있을 건데 다시 돌아오는 현상이 되게 많아요. 우리 교수님 독립은 몇 살에 여쭤봐도 결혼하고 될까요? 나서 저는 대학을 오면서 이제 집이 서울이 아니었으니까 한국 사람들은 대학 갈 때 많이 헤어지게 되고요. 결혼 전까지는 부모들하고 함께 사는 거였습니다. 결혼할 때 이제 독립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최근에는 이제 독립하는 게 상당히 그죠, 이제 그죠. 빨리 하고 싶어요. 혼족이 많이 생겼잖아요. 달라지고 있네요. 예, 혼자 그렇습니다. 사는. 그런데 집값은 너무 비싸니까 상당히 힘들죠. 정책들이 몇 가지가 있긴 합니다. 네네. 예를 들면은 젊은 사람들이 전세도 어렵잖아요. 주로 임대로 살아야 되는데 주택 청약 통장이라고 있어요. 아, 저 한국의 했었어요. 독특한 제도긴 네. 합니다. 청년들이 통장을 만들면은 이자를 조금 더 많이 준다든가 또 LH가 하는 행복주택이라는 게 있는데 청년들에게 주로 이제 지하철역이라든가 교통이 편리한 곳에 공공이 아파트를 지어서 싸게 임대를 해주는 그러한 제도도 있기도 합니다. 청년 전세 임대주택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건 좀 독특한 제도인데요. 일반적으로 임대주택은 좀 선입견이 좀 있어요. 관리가 좀 안 좋고 좀 낡고 불편할 거다. 실제로 그런 측면도 없잖아 있어서 더 이제 관리도 잘하고 더 높은 삶의 질을 유지하기 위해서 많은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혹시 독일에서 이렇게 청년들을 도와주는 그런 비슷한 거 있어요. 독일에도 약간 우리 약간 반대출이라고 해야 되나요? 만약에 한 50만 원을 한 달에 주면은 왜 이렇게 25만 원을 그냥 선물로 주고 내가 원하는 대로 돈이 많으면은 지금 한 번에 갚을 수도 있고 천천히 5만 원 정도도 갚을 수 있는데 되게 대학생들한테 도움이 많이 해요. 국가가 독일에서. Help to Buy라고 해서 도움을 주는 거죠. 특히 처음 생애 최초 집 샀을 때 런던 같은 경우는 40%까지 정부에서 무이자를 주는 거예요. 이자 없이 5년 동안. 네. 그래서 그 이후에는 알아서 해야 되지만 일단 그 첫 단계는 많이 도와주는 거죠. 미래를 책임질 젊은 세대는 공공이 가능하면은 지원을 해줘서 임대료라든가 혹은 집을 구매할 때 이제 장기로 낮은 이자율로 해주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이렇게 각국의 주거 문화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봤는데 여러분들 뭐 어떠셨어요? 뭔가 슬퍼졌어요. 저는 제 집을 언제 마련하지? 이런 생각하니까. 주거 문화가 되게 다양하고 다른 나라 듣는 것도 되게 재밌어요. 근데 오기 씨처럼 느끼는 거죠. 살 수는 없겠다. 그런 제도가 진짜 많이 생겨야 모든 사람을 위해서 도와주고 그냥 태어날 때부터 한 채 주면 안 될까요? 그게 되게 좋은 제도. 주거 문화에서 핵심은 청년들이 안정적으로 쉴 수 있는 주택을 어떻게 많이 공급하고 쉽게 편하게 접근할 수 있게 하느냐. 그게 중요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자, 우리 별다리 연구소 계속 이어집니다. 구독, 좋아요, 그리고 댓글 많이 달아주시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히 계세요. 안녕.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저만 그렇게 느끼는 건지 모르겠는데 서울이 점점 더 커지는 것 같은 느낌이에요. 이제 맞아. 이런 이제 농담이 있습니다. 원래 수도권이라는 말은 서울, 인천, 경기도예요. 근데 그 정의가 또 바뀌었습니다. 서울, 인천, 경기만이 아니라 지하철이 가는 곳이 수도권입니다. 자, 그럼 뭐가 바뀔까요? 천안까지가 수도권이 됩니다. 그렇죠. 저는 1시간 반 걸리잖아요, 여기서. 진짜. 대박이다.